아침 첫 강의 참 박수와 함께 여러분이 아직 가지고 있는 그 피로감, 아직 가지고 있는 그 부정적인 감정들을 멋지게 흘려보냈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제 정말 얼굴 뵈니까 어제 너무나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들을 보낸 분이 한두 분이 아니신 것 같아요. 참 이 둘째 날 첫 강의, 제가 유니스티를 시작을 하고 이 둘째 날 첫 강의에 맨정신으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도 아마 여러분도 오늘 이 강의를 맨정신으로 듣지 않아도 될 만큼의 컨텐츠를 가지고 준비를 했습니다. 목표 정말 많은 분들이 가져가고 있고요. 정말 중요하는지 알매도 불구하고 내가 그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는지, 그 목표를 가지고 나의 비즈니스를 어떻게 경영해 나가는지를 조금은 저의 사례들을 가지고 그냥 저의 스토리텔링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아이디어를 가져가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화면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목표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정말 열심히 검색을 해보다 보니까 이런 그림이 나오더라고요. 이 장소에 계신 분들 모두 목표가 있으신가요? 목표가 있으신가요? 네, 목표가 있으신 분들은 있다고 화를 내기도 했어요. 방금 전에 있어요 라고. 목표가 없는 분들은 그냥 시키기도 하고요. 전 정말 어제 너무 명강사님들이 많으셨죠. 어제 4번의 강의를 연달아 들으면서 전 어떤 생각이 들었냐, 오늘 이 자리에 목표를 가지고 오신 분과 목표를 가지고 있지 않은 분의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게 어제 하루였겠구나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적어도 내가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면 더욱더 키울 수 있는 시간이, 목표가 없었다면 왜 목표를 가져야만 하는지를 얻어가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목표라고 하는 제 저쪽으로 한 게 낫겠죠? 네, 저는 목표를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나를 궁극에 이르게 하는 힘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목표 정말 듣기만 해도 어떤 분에겐 채무감이 느껴지고요, 누군가에겐 가슴팀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목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을 기필코 반드시 그 끝엔 그 사람이 원하는 인생의 궁극에 가져다 줄 수 있는 힘이 목표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목표를 왜 가져야만 하는가를 제대로 인지하는 것부터가 여러분이 목표 달성의 첫 단추를 올바르게 끼운 겁니다. 참 많은 분들이 목표를 설정하기 이전에 목표를 세워본 적도 많이 없으실 거예요. 초등학교를 가고 싶어서 갔나요? 네, 여러분들 지금 아직 덜 깨신 것 같아요, 잠에서. 네, 중학교를 가고 싶어서 갔나요? 내가 그냥 성장하다 보니 때 되면 가라고 하니까 갔을 거예요. 그리고 어디 대학교를 가야고 한다니까 갔었을 거예요. 그래서도 사회의 첫 걸음으로 내가 목표를 가질 그때에 정말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포인트들이 저는 여기에 있다고 봐요. 목표의 함정. 첫 번째, 목표는 달성 가능한가?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세워야 하는가? 아니면 원하는 목표를 세워야 하는가? 두 번째, 목표는 있으면 좋은 것인가? 아니면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것인가? 정말 목표 설정을 할 때 많은 분들을 만나보면요, 저 역시도 그랬죠. 이 목표를 세우는 이유를 까먹은 채로 그저 목표를 세워놓고 나는 이제 목표 세웠으니까 다음 단계. 저희가 성공 8단계의 첫 번째가 꿈과 목표입니다. 그런데 저도 옛날에 꿈과 목표가 너무나 안 나와지는 거예요. 직업적인 특성도 있었어요. 매일같이 아닌 거를 배제시키는 직업이었어요. 그리고 정말 현실적으로 지금 벌어날 수 있는 모든 상황의 최악의 수를 가정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최종미 대표님이 사장님 마음껏 꿈꿔보세요라고 하는 이 한 단어가 가장 무겁고 어렵게 느껴졌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꿈 없이 1년 반을 유니스티 비즈니스를 진행을 했어요. 그리고 다시 제대로 시작해 보려고 하는 목표가 생겼을 때 저는 여지없이 첫 번째 단계로 돌아왔습니다. 이 장소에 꿈과 목표를 세우지 않은 채, 목표를 정하지 않은 채 유니스티를 그저 열심히 하고 계시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안타깝게 그 모든 시간은 경험에 불과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성과와 원하는 인생으로 가까워지진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도 목표는 반드시 세워야만 하는데 정말 목표를 선택적으로 세우면 좋은 거구나라고 생각하고 넘어갔던 그 시간이 전 지금 제일 아까워요. 내가
제일 처음부터 마치 이렇게 될 것처럼을 상상하고 내 주변에 도와줄 수 있다는 그 많은 분들이 있었을 때 마음껏 꺼내놓을 걸. 그리고 비로소 그걸 꺼내놓을 수 있게 됐을 때부터 저의 비즈니스가 시작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목표를 왜 세우는가? 첫 번째, 스폰서님이 세우라고 해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자, 동그랗게 애프터 미팅을 해요. 동그랗게 애프터 미팅을 하는데, 자, 열심히 개인의 스피치를 이야기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달의 목표, 스폰서님을 한번 쳐다보고 목표를 얘기합니다. 나 뭐지? 라고 물어보시는 분도 있어요. 특히 요즘에 메가월드 그룹이 너무나 빠르게 성장하니까요, 아직 목표를 가져본 적이 없는 채로 성과가 나버리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에게 비즈니스는 오늘이 시작이실 거예요. 내가 나 스스로의 목표를 갖게 됐던 그날이 나의 비즈니스가 가장 처음 시작되는 날이다. 목표를 세우는 이유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로 목표를 세우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도 첫 번째, 스폰서님이 세우라고 해서 남이 세운 목표는 나의 목표가 결코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남이 세운 목표를 왜 얘기하는가? 아니면 분위기 맞춰서 문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목표를 이야기를 하는가? 아니면 내 가슴에서 시키는 그것을 이야기하는가? 여러분 입에서 여러분 가슴에서 시키는 그 목표가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달성해서 자신감을 올리기 위해. 언뜻 보면 말이 되는 것 같아요. 목표의 설정은 목표 달성을 위함이잖아요 라고 얘기하는 분 참 많아요. 스피치에서, 아니면 말해서 꼭 앞에 스피치는요 너무 잘했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에 목표를 머뭇머뭇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장님, 지금 생각하는 그거 정말 크게 외쳐보세요.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그런데 말했다가 못하면 어떡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정말 많습니다. 말했다가 못 지키면 어떡해요? 내가 죽는 그 순간 나의 묘비에 단 한 번도 했던 말을 어겼던 적이 없는 사람 잠들다. 여러분 인생이, 나는 내가 했던 말을, 내가 세운 목표를 단 한 번도 실패해 본 적이 없는 사람 잠들다. 근데 그 비석을 보시면요, 여러분은 그게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인생이 뭘 이뤘는데? 여러분들이 목표를 세우는 이유는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도 아니고요, 내가 달성해내서 자신감을 높이기 위함도 아니에요. 요즘 스마트라고 해서 목표를 세우는 이 전략들이 있어요. 첫 번째,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측정 가능한 형태의 목표여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달성 가능해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현실적이어야 돼요. 그리고 다섯 번째, 기한이 정해진 목표를 세우는 게 나의 목표 수립의 가장 기본적인 다섯 번째 전략들이에요. 그런데 저는 방금 전에 사진 찍은 분 몇 분이 있으시는 것 같아요. 이 다섯 가지 중에 여러분이 진정한 목표를 세우려면 무엇을 지우셔야 되냐? 달성 가능과 현실적, 이 두 가지를 없애셔야 돼요. 나의 목표는 기필코 반드시 나의 가슴을 뜨겁게 만드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가 나의 인생을 위해서 원하는 것이어야만 해요. 그런데 여기에 정말 많은 분들이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세우다 보니 나 자신을 뜨겁게 만들지 못하는 목표를 세우는, 그것이 저는 목표의 가장 큰 함정인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목표를 세움으로 인해서 목표를 쫓아감에 있어서 매 순간 더 나아져가고, 저번 달에 나보다 더 나아져가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현실적으로 맞는 목표를 세우다 보니 목표를 세우고도 뭐 하나 빠진 사람처럼, 목표를 세우고도 마치 남이 시켜서 하는 비즈니스처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표를 세우실 땐요, 반드시 달성 가능한가 현실적인가를 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꿈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꿈을 비웃고 여러분들의 꿈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비웃는 사람 치고 정말로 인생을 성공적으로 사시는 분은 단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나의 가슴을 뛰게 하는 그 꿈을요,
남 눈치 보지 마시고요. 메가월드 시스템에선 정말 그 꿈들 허황되지만 누군가 봤을 때는 저 미친놈이네라고 얘기할 정도의 너무나 그 큰 목표, 원대한 그 꿈을요, 주변에 있는 이 메가월드 시스템에선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사장님의 그 꿈이 반드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할게요라고 이야기하는 이 시스템 안에서요, 꺼내놓으면 욕먹을까? 누가 뭐라고 할까? 안 이루어지면 어떡하지? 이 일어나지도 않을 일들 때문에 내 안에 정말 뜨겁게 타오르는 그 꿈을 꺼내지도 못한 채 비즈니스를 그만두시는 분들도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정말 따뜻한 문화를 가지고 각자의 꿈을 응원해주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어요. 언뜻 보면요, 제품을 파는 비즈니스처럼 보이죠. 언뜻 보면요, 그저 교육을 시키는 걸로 보이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무엇 때문이냐? 이 유니시티를 만난 모두가 각자의 꿈을 마음껏 꺼내고, 그리고 그 꿈을 가지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원하는 인생을 찾아가게끔 해주는 그 문화의 일환입니다. 그래서도 목표는 누군가 세우라고 해서 세우는 게 아니고요, 달성해서 자신감을 높이기 위해 세우는 게 아니고요,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세우는 것들이 아니고요, 반드시 나의 인생을 원하는 방향으로 바꾸어내기 위해 설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목표를 세울 때 첫 번째 함정인 측정 가능한, 아니 될 것 같은 그 일을 하지 마시고요, 나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그 목표를 정하는 것.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너무나 원대해서 지금 당장은 허황돼 보인다라고 하면 아까 얘기했죠, 타임 베이스드, 시간을 조금 더 뒤로, 명확한 시점을 조금 더 뒤로 잡으시면 돼요. 그런데 그거를 현실적으로 가지 마시고요, 그리고 너무나 나의 가슴 뛰지 않게 그냥 달성 가능한 만한 목표로 하는 게 첫 번째 함정이었습니다. 제가 빠졌던 함정이었어요. 그래서 시스템에선 아직 비즈니스를 이제 막 만나고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반드시 이것을 작성하라고 합니다. 내가 사업을 하는 이유, 그리고 나의 사명, 나의 바이오스 라이프 프랜차이즈 사업이 성공해야만 하는 이유를 적으라고 말씀드려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전달을 했어요. 저도 그랬죠. 제가 정말 많은 분들에게 전달을 했어요. 그리고 정말 많은 거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저 역시도 제일 처음엔요, 정말 그 시간이 힘들었어요. 누군가한테 전달하는, 옛날에 얘기 드렸죠? 그 친구한테 에너지 2포, 못 들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요즘에 너무 많이 만나서요. 제가 에너지 2포를 가지고요, 친구를 만났습니다. 친구에게 에너지 QI를 하려고 준비를 해갔어요. 머릿속에 온통 뭐가 있느냐? 이 친구한테 에너지를 전달해야지. 그 친구가 뭐라고 하는지 들리지도 않아요. 그리고 저 친구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궁금하지도 않아요. 그저 뭐에만 집중했냐? 그저 그 친구에게 에너지 2포를 전달해야겠다라고 하는 그 목적만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아무것도 안 들리고요, 주머니 속에서 이거 언제 주지? 지금 줄까? 아니야. 지금은 중요한 얘기하는 것 같아. 이거 언제 주지? 이렇게 1시간 동안 앉아있다가 따뜻해진 에너지 2포를 가지고 나온 적이 있다고요. 그리고 나오면서 정말 많은 자책을 했습니다. 나 뭐 했지? 라는 이 시간들도 있었고요. 정말 가장 좋아했던 친구에게 유니시티를 전달을 했고, 그리고 정말 지금까지 받았던 가장 수치심이 심한 거절을 받은 그때에 마음이 흔들릴 정도의 거절을 받고도 힘들어하는 시기가 반드시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저는요, 목표가 설정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흔들렸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이 비즈니스를 알리는 이유는요, 내 목표 때문이어야 합니다. 내 목표 때문이에요. 그런데 목표 때문이라고요? 그러면 저 디렉터 가기 위해 전달하라는 건가요? 저 다이아몬드 가기 위해서 전달하라는 건가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목표, 내가 나의 바이오스 라이프 사업이 성공해야만 하는 이유, 그리고 내가 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이뤄내고 싶은 내가 사업을 하는 이유에 걸맞는 행위는요, 저 사람이 예스를 해줬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제품을 먹어줬기 때문에 그 행동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전 세계에
나의 부모와 같이 혈압당뇨 고지혈로 몰라서 죽어가고 있는 한 가정을 구해내는 비즈니스를 하고 싶다. 그게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난 유니시티를 한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만약에 혈압당뇨 고지혈 일같지 않은 일이 있다면 한번 알아볼 의향이 있어? 이 말을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건가요? 내가 사업을 하는 이유 때문에, 나의 비즈니스를 하는 이유이기 때문인가요? 당연히 후자겠죠. 그래서 전달을 하는데 두려움이 없어지는 시기가 옵니다. 저는 꼭 미팅장에서 컨택이라고 하는 행위는 폭탄 돌리기가 아니에요. 정말 많은 분들이 딱 세 라인 나올 때까지 이 악물고 컨택을 합니다. 참고 참아요. 이 악물고 컨택을 합니다. 저 세 라인만 나와봐라. 세 라인만 나와봐라. 그리고 세 라인 나오자마자, 세 라인도 아니에요, 정확히 미팅장에 3명 나오자마자부터 컨택을 멈춰요. 컨택을 멈춥니다. 왜? 그분들에게 유니시티를 전달하는 일은요, 원대한 성공을 위해서 이 악물고 버티는 일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물어봅니다. 사장님이 가슴 뛰게 누군가한테 전달하지 못하는 그 비즈니스를 어떻게 사장님의 파트너에게 하라고 하시냐. 그래서 저는 유니시티 사업가라고 이야기하면요, 가장 기본은 매일같이 누군가에게 알리고 싶은 욕망이 드는 사람이 유니시티 사업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는 데 있어서 풀리지 않는 의문점들을 미팅을 통해서, 스폰서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시는 과정을 거치면 반드시 이 꿈이 나오시게 돼요. 누가 알아주기 때문이 아니라, 누가 들어줬기 때문이 아니라, 누가 함께 해줬기 때문에 아니라, 나의 마음에서 시키는 그 행동이 기필코 이 행동을 안 하면 오늘 집에 못 들어갈 것 같아서 누군가한테 다가가고 외치고 이야기하고 울부짖는 그 과정이 유니시티 사업가를 진짜 리더로 만들어내는 첫 단추인 것 같아요. 아침부터 화를 내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목표는 달성 가능해야 돼요? 원해야 돼요? 여러분의 가슴 뛰게 만드는 그것이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빠지는 함정이, 목표가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가. 살아보면서 목표를 내 의지로 세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목표를 있어야 되는 건지, 있으면 좋은 건지, 없어도 그만인 건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목표를 향해 나아간다고 느낄 때 도파민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고 스스로 느낄 때 도파민이 분비가 돼요. 그래서 목표가 없는 분은 긍정적인 감정에 부재가 생긴 채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저는 제가 살아가는 모토 중에 하나예요. 나의 모든 시간 중에 행복한 시간을 빼면 그것은 불행한 시간이다. 그래서 저는 모든 시간을 행복한 시간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참 많이 합니다. 제가 목표를 가지고, 애초에 목표는 여러분들이 재밌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는 걸 방금 전에 이야기를 했어요. 목표 없는 삶은 긍정적인 감정의 부재를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의 인생을 재밌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목표가 필요해요. 그런데 이 에디슨이, 나는 평생 하루도 일을 하지 않았다. 그것은 모두 재미있는 놀이였다. 유니시티 사업가분들, 여러분 지금 일을 하고 계신가요? 만약에 이런 일이 있다라고 하면 아마 앞다퉈 하려고 하실 거예요. 제가 최근에 이정훈 대표님하고 저희 수요일 날에 있는 유튜브 라이브 트레이닝 MZ 세대를 촬영한 적이 있어요. 거기에 질문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요즘 MZ 세대, 요즘 젊은 분들은요, 워라벨이 정말 중요하다고 하는데 유니시티는 워라벨이 어떤 비즈니스라고 생각하시나요? 라는 질문을 받았어요. 둘 다 바로 콧방귀가 나와버리더라고요. 일을 한 적이 없는데요? 유니시티를 누가 시켜서 마치 출근, 퇴근 시간이 있고 쉬는 날짜가 있어야 하는 게 아니라요,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누가 안 시켜도요, 그냥 내가 알리고 싶고요, 내가 이 비즈니스를 함께하는 모든 시간이 재밌어서 그냥 눈만 뜨면
눈 감을 때까지, 아니 꿈꾸는 동안에도 자는 동안에도 하는 그것이 유니시티인데 왜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가 필요한가요? 저는 일한 적이 없는데요. 내가 지금 이 비즈니스를 하면서요, 쉬는 날이 필요하다. 혹은 내가 지금 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또는 쉴 때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아직 유니시티 비즈니스를 모르고 그저 누가 시키는 대로 하고 있는 그 일을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유니시티 사업을 제대로 가져가시는 분들은요, 안 시켜도 하고요, 그리고 쉬는 시간이 없습니다. 왜?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니까요. 내가 좋아서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첫 번째, 아까 전에 얘기했었던 목표를요, 원대하게 세우고 원하는 그것을 꺼내놨어요. 그리고 두 번째, 내 목표를 달성해 나가고 이뤄나감에 있어서 목표가 필수적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마지막 이 한 가지를 모르는 채로 그 목표를 진행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목표를 달성해 나감에 있어서 그 목표는 점점점 이렇게 올라가실 거예요. 그리고 그 끝에 목표를 달성하시겠죠. 그런데 이걸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 역시도 그랬습니다. 언제 희열을 느낄까요? 언제 기쁨을 느낄까요? 자, 여기서 언제 기쁨을 느낄까요? 와! 와! 이렇게 돼요. 그렇죠?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그리고 여기에 열둘이라고 볼게요. 여러분들이 비즈니스를 진행을 하고요, 매 순간을 살아가요. 24시간 곱하기 예를 들어 30일이면 720시간을 살아갑니다. 그 720시간의 순간의 끝이 여러분의 목표 달성이실 거예요. 그런데 내가 딱 12번만 행복합니다. 12번만 행복해요. 왜? 나는 목표 달성 혹은 내가 성과가 나는데 집중을 하는 사람이면요, 그 모든 순간을 즐기는 게 아니라 12번만 행복해요. 그리고 720시간 중에 그 12번을 뺀 모든 시간을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런데 더욱 잔인한 사실은요, 계단식 성장은 어제보다 못한 무수한 날과 유달리 자란 보석 같은 날이 모인 이런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성장을 해나가며 계단처럼 유지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가는 날도 사실 많지 않습니다. 어떤 날은요, 정말 갑자기 막 QI가 술술 돼요. 사람이 원하는 대로 따라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다음 날 그 친구를 만나려고 했는데 전화를 안 받아요. 그리고 나서 그 며칠 동안을 또 잠수를 타고 있어요. 너무나 힘들어요. 그리고 그 다음 다시 한번 또 심기일전해요. 그리고 나서 또 얘기했어요. 그날 또 갑자기 QI 잘 되네. 이 부분을 가지고 계속 반복하시다 보니까 여러분들, 저는 유니시티를 정말 재밌게 하고 싶어서도 이거를 인정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내가 인정하지 않아도요, 내 비즈니스는 이렇게 펼쳐질 겁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는 때가 있을 거고요, 정말 지루하고 정말 루즈하게 이어지는 그 정체기가 있을 거고요, 또는 이러다가 망하는 거 아니야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추락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비즈니스를 만나서 원대한 목표를 가졌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면 반드시 새로운 상황들이 매번 펼쳐질 겁니다. 인간의 가장 큰 불행은요, 무지에서 옵니다. 모름에서 와요. 그 모름에서 오는 공포 때문에 훨씬 더 두렵습니다. 내가 앞으로 죽을 때까지 새로운 목표를 세워나가고 새로운 과정들을 밟아 나갈 건데, 가본 길인가요? 안 가본 길이죠. 해봤던 일인가요? 안 해봤던 일이죠. 그 모든 순간을 마주할 때 나는 공포스러워할 겁니다. 유니시티가 아니라 인생을 정말 재밌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도요, 반드시 필요한 건 나의 성장이 올라갈 때도 정체할 때도 내려갈 때도 있다는 걸 첫 번째는 인정하는 것, 그리고 그 모든 순간에 배움을 담아내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보통 정말 기분 좋을 때, 막 일 잘 되고 있을 때는요, 안 시켜도 그냥 미팅장인 개선장군처럼 들어와요. 개선장군처럼 들어오면서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들어옵니다. 그리고 오늘 거절당한 날에는 벌써 들어올 때 인사도 안 해.
그리고 미팅도 할 때 보면 어느새 이렇게 무수리처럼 뒤로 나가 있어요. 이미 이렇게 볼 수가 없어. 볼 수 살 수가. 내가 유니스티를 하면서 성장하고 배울 때가 잘 될 때, 정체할 때, 그리고 추락할 때, 이 세 가지 과정의 모든 것을 배워야 앞으로 내 앞길에 모든 상황을 대처할 수 있게 된 그 사람에게 두려움이 있을까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반드시 잘 될 때, 성장할 때 해야 되는 것들이 있고요, 정체할 때 해야 되는 것들이 있고요, 또는 뒤로 후퇴하고 있을 것 같은 그때에 배워야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 모든 것을 배우고 나면요, 내 파트너 중에 1000명이 생기고 10,000명이 생겼을 때 어떤 파트너는 성장 중이겠죠, 어떤 파트너는 정체하고 있겠죠, 어떠한 파트너는요 후퇴하고 있으실 거예요. 그 모두에게 내가 가봤던 길이기 때문에 알려줄 수 있는 그 사람이 사람을 만날 때 두려울까요? 이미 다 걸어봤던, 해봤던 남짓이고요, 이미 다 거쳐왔던 과정에 있어서 나 역시 그 과정을 밟아봤기 때문에 그 모든 과정을 통해 나아갔을 때 많은 분들이 공감을 느끼고 마음을 바꿔갑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나는 게 재밌어지는 것 같아요. 모든 순간을 배움으로 가져가는 것, 그게 여러분들이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안 될 때에도, 정체할 때에도, 그리고 잘 될 때에도 시스템에 나와서 나는 지금 이 순간에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를 인지하는 것. 그래서 목표는요, 달성 가능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가슴을 뛰는, 원하는 것이어야만 한다. 목표는 내가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있으면 좋은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것이다가, 목표를 설정하기 이전에 내가 인정하고 인지해야 되는 첫 번째 숙제인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무엇을 세울까? 이제 어떻게, 무엇을, 어떤 목표를 세울까? 목표를 정하는 것, 가슴 뛰는 목표를 세우라 그랬죠. 가슴 뛰는 목표를 세우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구체화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아무것도 다 필요 없어요. 지금 구체화, 나를 가슴 뛰게 하는 목표를 구체화한다. 그 두 번째, 거기에 기한을 정한다. 그리고 내가 나를 가슴 뛰게 하는 이 목표는요, 원대하기 때문에요, 지금 당장은 안 될 것처럼, 그게 가능하겠어라고 느껴질 것처럼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도 그 기한을 내가 충분히 해낼 수 있겠어, 아니면 그때 그 시점에 내가 그것을 얻으면 나는 너무 행복하겠어 라고 느껴지는 조금은 먼 시점에 시간을 정해주세요. 그리고 그 기한을 줄여가면서 세부적으로 어떤 과정을 밟아 나가야 5년 뒤에, 10년 뒤에 내가 나를 가슴 뛰게 한 그 목표를 이뤄낼 수 있을지를 단계적으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세부 목표에 다시 한번 기한을 정하시는 거예요. 이건 좀 더 뒤에 어떻게 목표를 달성하는가 파트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볼게요. 그런데 제가 아까 전에 갑자기 목소리에 힘을 들여서 얘기했던 파트가 있어요. 뭐라고요? 네, 구체화입니다. 구체화. 네, 여러분 제 얼굴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 보고 계시는 거예요? 네, 목표를 정하는데 저는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아까 그랬죠, 상상력이 좋은 사람이라고요, 상상력이 떨어지는 사람이라고요. 정말 떨어진 사람이에요. 상상력이 너무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유니스티를 가지고 꿈꿔보라고 하니까 너무 막막했어요. 정말 옛날에 어떤 적도 있었냐면요, 꿈 리스트를 100가지를 쓰래요. 그 꿈 리스트 100가지를 쓰라고 하는데요, 20개 쓰고 막히는 거예요. 너무 창피했습니다. 왜요? 그 장소에요, 20대가 저밖에 없었어요.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도 나의 꿈을 이야기하면서 가슴 뛰게 상상하는데요, 거기서 20대인 제가 꿈을 못 꾸고 있더라고요. 너무 창피해서 얼굴이 달아올랐었습니다. 이들은 꿈을 외치고 있는데 나는 그걸 꺼내놓는 것도 못하네. 그냥 쓰면 이루어진다라고 최종미 대표님이 옆에서 얍! 이러고 있어요. 얍! 이렇게 하면 이루어진다고. 근데 그 옆에서 얘기하고, 아유 돈도 많어, 시간도 많어, 같이 해줄 사람도 그냥 천지백갈이요. 근데도 못 꺼내? 네, 못 꺼냈어요. 너무 슬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목표를 정말, 그래서 저만은 가져가는 저의 전략이 좀 있었어요. 그 이후에 첫 번째로는, 자, 이 사진을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냐, 여러분들이 여기서 어디에 눈길이 가나요?
여기 있는 뭐 버스나 이런 거에 눈길이 가나요? 아니면 우산을 쓰고 있는 남자에게 눈길이 가나요? 우산 쓴 남자에게 눈길이 가죠. 이유는 선명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함에 있어서 제가 그 과정이 너무나 힘들었던 이유는요, 내가 지금 현재 마주하는 현실은요 너무나 선명해요. 지금 내가 느끼는 감정은요 너무 선명합니다. 이 자식을 죽여봐라. 너무 선명합니다. 아, 나 이거 계속 해야 돼? 너무 선명합니다. 그런데 내 5년 뒤, 10년 뒤는요, 이 옆에 있는 버스인지도 택시인지도 어떤 차인지도 모르게끔 희미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사진을 보여줬을 때 선명했던 그것에 집중한 것처럼 내가 지금 현재보다 더욱더 생생하게 상상하는 순간 여러분은 반드시 목표에 집중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리더 사장님들을 보시면 이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꿈꿀 때는요 정말 원대하고 디테일하게 꿈을 꿉니다. 그런데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이렇게 삽니다. 아유 뭐 그럴 수도 있지. 아유 뭐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지. 오늘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는가, 오늘 내가 무엇을 느끼는가 보다요 나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어떻게 변할지 성공을 상상하고 그것을 무엇보다 더 성공하시라고, 무엇보다 더 생생하게 상상하시라고요? 지금 현재 이 순간보다요. 그래서 저는 상상력이 없는 저는 뭘 하기 시작했냐면요, 참 그쵸? 육하원칙에 따라 상상을 해보기 시작했어요. 내가 누구와 함께 언제쯤 어떤 장소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으면서 미래를 맞이할까? 이걸 정말 구체화해서 장면화시키는 데 있어서 이걸 정말 많이 활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도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할 때도 지금 계속 그 파트가 계속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이 있을까?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이 있을까? 그 한 장면이 명확하게 머릿속에 떠오르기 전까지는 내가 목표를 정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거기에 한 가지를 추가했습니다. 오감을 활용해서 쓰는 거예요. 그때 누구와 무엇을 하며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고 무엇을 바라보고 있으며 무엇을 먹고 있고 어떤 향기와 어떠한 소리를 함께하고 있을지, 거기에 추가로 어떤 감정을 느끼는가, 무슨 생각을 하는가, 이걸 옆에다 써놨었어요. 이걸 옆에다가 쓰고 내가 정말 원하는 그 가슴을 뛰게 하는 그 한 장면은요 이 모든 것들을 다 기술했습니다. 지금까지도 제가 유니스티를 하면서 이토록 더 생생하게 꿈꿨던 적이 없는 장면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번의 꿈리스트에 들어갔었던, 드림보드에 들어갔었던 장면이에요. 이 가운데 레드카펫이 있고요, 옛날에 이 글로벌 컨벤션을 할 때 킨텍스 사진이 지금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이걸 제가 정말 그 유니스티를 맨 처음 만났던 그때 만들었던 드림보드부터요 빠지지 않고 있는 사진은 이 사진이에요. 그리고 그 사진에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처음엔 이랬죠. 5년 뒤 다이아몬드가 될 것이다. 가슴 떨리시나요? 몇 명은 이러고 있어요. 몇 명은 안 떨리는데 당연하죠. 여러분들 마음속에 상상이 되지 않았으니까요. 제가 여러분이 이 장면을 한번 담아보세요. 이 장면을 한번 담아보세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그리고 여기 여러분 모두 이 장면 지금 담으셨나요? 눈을 감아보세요. 눈을 감아보세요. 또 실눈 뜨다 걸리지 마시고요. 자, 그리고 제가 읽어드리는 이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2021년 나의 가장 친한 친구인 이정훈과 GLIC에서 다이아몬드로 레드카펫을 밟고 입장하고 있다. 레드카펫이 끝나는 자리에 그동안의 추억을 가슴 벅차게 회상하며 손바닥이 떨어져 나갈 듯 세차게 하이파이브를 한다. 장면이 상상되시나요? 제가 누구보다 가장 선명하고 생생하게 꿈꿨던 그림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정훈 대표님과 함께 다이아몬드에 갔습니다. (5년) 뒤 다이아몬드, 네. 5년 뒤 다이아몬드가 될 것이다. 이렇게 구체적이지 못한,
이렇게 누군가에게 그 장면을 떠올려 줄 수도 없는 나의 꿈은요, 아무도 가슴 뛰지 못해요. 두 번째, 이게 얼마 전에 하와이에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어디 카페죠? 유니시티에서요. 유니시티 코리아 사장님들을 위해서 이 하와이 여행 기간 동안 커피를 무료로 마실 수 있게 쿠폰이랑 계약을 맺어놓은 가게예요. 이게 아일랜드 무슨 카페예요? 너무 흐려가지고 안 보이는 거예요. 영어를 못하는 게 아니라. 네. 근데 제가 정말 이 하와이 여행 갈 때까지만 해도 목표가 없이 갔어요. 꿈도 없이 갔어요. 근데 그때 정말 신기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냥 시간이 남아가지고 앉아 있는데요. 거기에 아까 전에 저를 소개해 주신 정우진 사장님이 박옥선 사장님과 함께 정말 멋지게 옷을 차려입고요. 그 앞으로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제가 정우진 사장님 정말 그 저기 먼 발치에서 그냥 혼자 가슴 졸이면서 쳐다봤던 그런 팬클럽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가족과 함께 딱 지나가시는데 그 광경이 정말 너무 부러운 거예요. 어머니와 함께 유니시티 여행으로 저렇게 재밌네. 그때 갑자기 그 한 장면이 제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유니시티 해외여행 가기였던 이 장면이요, 제 머릿속에서 어떻게 바뀌었냐? 다시 한번 여러분, 다시 한번 눈 감아 보세요. 이 장면 담으셨나요? 네, 담고 감아야 돼요. 그냥 감으면 안 돼요. 유니시티 하와이 비전 트립에 온 가족이 함께하게 되었다. 바다 내음이 전해져 오는 에메랄드빛 하와이 와이키키 해변이 한눈에 보이는 숙소에서 이제 짐을 풀고 나와 세상이 멈춘 듯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앞으로 평생 이런 시간을 가족들과 함께 한다니 결코 놓치고 싶지 않은 우리의 인생이 펼쳐지고 있다. 아까 전에 그 장면이 떠오르셨나요? 저는 이때 이 너무나도 갑자기 한 장면이 딱 들어오고 나서요, 이번 하와이 여행에 처음으로 온 가족이 하와이 여행에 갔습니다. 제가 유니시티를 만나서 가장 선명하게 꿈꿨던 그 모든 장면들이 지금 현실로 이뤄지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때 상상을 했을 때요, 세상이 멈춘 듯한 여유로운 시간을 조금만 더 자세하게 기술할 걸 그랬어요. 전날 숙취로 인해서 정말 세상이 멈춘 것 같았었어요. 네, 그 가족들과 무엇을 하면서 행복할지를 조금 더 기술을 하면요, 아마 다음 하와이 여행은 더 멋지고 재밌게 놀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정말 마음에 가장 지금까지 이 순간에도 가슴 뛰게 뛰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누군가 앞에서 강연하는 거 참 좋아해요. 왜? 그분들의 모습이 너무나 찬란해 보였어요. 수많은 사람의 플래시 세례 속에서 그분들이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노라고 이야기하는 그분들이 너무나 멋있어 보여서요,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는 생각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그냥 학원 강사님들 말고요, 그 과정을 즐기고 그 과정을 누군가와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리더의 모습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에게 정말 마음속에 각인됐던 한 장면은 글로벌 컨벤션에서 봤던 박미주 대표님의 모습입니다. 사람의 뒤에서 후광이 비친다라고 하는 걸 처음으로 느껴봤었어요. 저 모습 되고 싶다. 그리고 거기서 주어진 시간 동안 열정을 다해서 강의를 하는데 저거다. 저 장면 내 인생에 가져오고 싶다. 그리고 제가 꿈 리스트에 너무 막연하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강의를 한다고 외쳤던 그 장면에 구체적으로 육하원칙에 따라서 뭘 할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를 기술하기 시작했어요. 검은색 고급스런 턱시도를 입고 카메라 플래시 세례와 웅장한 음악으로 입장을 한 나는 간절히 성공을 원하는 2만 명 앞에서 나의 이야기를 확신과 기쁨이 가득 찬 목소리로 외치고 있다. 쉽진 않았지만, 쉬지 않았으며 뛰어나진 않았지만 끊임없이 뛰다 보니 나의 꿈이 누군가의 꿈이 되었습니다. 저의 이 글로벌 컨벤션의 강의의 마지막 멘트예요. 미리 꿈꿔봤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장면까지 상상해봤습니다. 원래 명강의는요, 바로 박수를 안 친대요. 고요해졌다가요, 와 이러면서 박수를 친대요. 거기까지 상상해놨습니다. 아직 조금 이뤄지지 않았어요. 2만 명 앞에서요. 근데 제가 보니까요, 결국엔
오늘 이 리더십 세미나에 오신 이 1000명의 여러분들이요, 우리 소비자 관리 몇 명이에요? 20명이죠. 그러면 1000명 곱하기 20? 2만 명이죠.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제가 가진 그 꿈의 일부가 벌써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꿈꾸니까 그 장면이 내 인생에 다가와지는구나, 꿈꾸니까 그 장면이 내 인생에 가져와지는구나를 느끼고 나서요, 이제는 제 나름의 가장 최근에 많이 쓰고 있는 이미지예요. 위대한 개츠비에 나오는 한 장면인데요, 이 장면을 가지고 전 또 한 장면을 마음에 담고 있어요. 유니스티를 통해 도구가 없이 성공하지 못하는 모든 분들에게 재미있는 인생을 선물하고 싶다. 이랬어요, 원래요. 이랬다고요. 그런데 요즘에 그렇게 한 장면이 가까워지니까 2026년 마지막 날, 한 해가 마무리되는 날, 롯데타워 시그니엘 라운지에서 밖으로는 형형색색의 폭죽이 터지며 파티를 즐기고 있는 유니스티 최고 경영자 과정 체어맨스 마스터 코스를 마치며 20대부터 80대까지 다양한 환경에 있었으나 유니스티를 통해 사회의 지도층이 된 이들에게 건배 제의와 함께 진심이 담긴 따뜻한 한마디를 건넨다. 당신이 있어, 당신들이 있어, 여러분이 있어 이 세상이 매일 조금 더 아름다워지고 있습니다. 전 여러분들에게 꼭 이런 말씀을 지금도 외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 장소에 남이 시켜서 오신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장소에 나의 인생이 꿈꿨기 때문에, 내가 원대하게 원하는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왔지만요, 과정에 있어서 여러분들로 인해 세상이 조금은 아름다워지고 있다는 걸 제가 가진 꿈을 통해서 증명해내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요, 이걸 가지고 그러면 꿈만 꾸다가 또 꿈 꾸냐, 꿈만 꾸다 꿈이 이루어지냐? 아닙니다. 그래서도 여러분이 그 꿈을 정했으면요, 구체적인 목표를 정하셔야 돼요. 조금 더 구체적인 목표요. 저는 맨 처음에 이런 목표를 가졌어요. 지금 한번 보세요. 메가월드 그룹이 정말 많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이때에 제가 처음으로 썼던 다이어리에 써있는 이 목표 파트예요. 시니어 디렉터 뭐라고 써있죠? 네, 정확히 1년 뒤에까지 저는 시니어 디렉터 달성을 못했습니다. 1년 반에 있어서 이 디렉터 써 있었고요, 2년에 PD 써 있었습니다. 정확히 2년 만에 PD 갔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저희 그 오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꿈을 원대하게 안 꾸니까요, 내 현실이 거기 따라가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엔요, 메가월드 시스템은요, 정말 성장이 빠릅니다. 디렉터 2개월이면요, 디렉터는요, 만난 그 달에 갈 수 있어요. 만난 그 달에. 여러분들이 오늘 올바른 목표를 가지고 가시면요, 이 장소에 오지 못한 소비자들이 이번 달에 골드 디렉터를 달성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계속 외칩니다. 1년 다이아몬드, 1년의 다이아몬드, 1년의 다이아몬드 계속 외칩니다. 2개월 정도면 시니어 디렉터 가는 게 당연한 문화. 3개월 되면요, 이 디렉터 가는 게 당연한 문화. 그리고 4개월 차에 PD를 카운트 도전을 해서 6개월 차에 벌써 억대 연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해가 지나면 다이아몬드에 도전을 하는 겁니다. 정말 이 장소에 저 역시도 시니어 디렉터를 달성을 했었을 때, 하와이 다녀와서 아까 전에 얘기한 그 수많은 장면들이 가슴에 담기고 나서요, 시니어 디렉터에서 이 디렉터를 건너뛰고 PD를 바로 갔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 이 장소는요, 여러분들이 다 디렉터 분들도 정말 많으시겠지만 시니어 디렉터 분들도 엄청나게 많으실 겁니다. 지금처럼 모두가 성장하고 뛰고 있는 이때에는요, 목표만 가슴뛰게 설정하고 목표만 정말 끈질기게 붙잡고 있으면 이 과정들을 따라갈 수 있는 시기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바로 시니어 디렉터인 여러분들이 다음 달에 바로 PD 카운트를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보다 환경이 좋아졌고요, 그때보다 네트워크 마케팅과 건강에 대한 니즈가 훨씬 더 올라간 지금은요. 그런데 그래서 이 시스템에서는 우리가 뭐라고 하냐? 갖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되고 싶은 모습을 작성해 보라고 해요. 갖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되고 싶은 모습.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것보다 더 잘 쓰실 거예요. 저는 정말 상상력이 부족한 사람이라서 그렇게 안 하면 안 됐기 때문에 썼던 거고요. 여러분들은 아마 나한테 뭘 가지라고 하면은
하고 싶은 게 있다면, 되고 싶은 게 있다면 정말 마음껏 안에서 상상하고 꺼내보세요. 그리고 그거를 글로 적어보시고 안내해주는 분들과 소통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5년 후 나의 모습, 그리고 비즈니스 핸드북 17장에 있는 그 목표의 세부적인 언제 그것을 달성한 것인지를 역순으로 점점 가져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빼먹었네요. 네, 아까 전에 여러분의 원대한 목표를 가지라고 했죠. 원하는 목표 가지라고 그랬죠. 나를 가슴 뛰게 하는 목표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나를 가슴 뛰게 하는 그 목표를 정하시고요, 그거를 역순으로 올라가시라는 거예요. 될 것 같은 일부터 차곡차곡 쌓아가서 몇 년 뒤 다이아몬드, 이게 아니라 여러분이 가장 먼저 설정해야 되는, 가장 내가 꿈꾸는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것으로 설정을 하시고요, 거기서 거꾸로 거슬러 오시다 보면 내가 이달에 왜 내가 디렉터를 외쳐야 되는구나를 내가 안다고요. 이달에 디렉터를 달성을 하는 그것이 5년 뒤 내가 원하는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 첫 번째 단추라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스폰서님이 미치는 게 아니라 내가 미쳐요. 그런데 이거를 역순이 아니라 하나씩 될 것 같은 그 일들을 쌓아 올라가시는 그분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 역시도 했던 말이죠. 저 이달에 굳이 시니어 디렉터 안 가도 돼요. 저 이달에 굳이 PD 안 가도 돼요. 이런 얘기 합니다. 남의 꿈이란 소리예요. 그러면 오늘부터 다시 꿈꾸세요. 원대하게 가슴 뛰는 그 목표를 정하시고 거기에 구체적인 기한을 정하시고요, 그 기한을 다시 역순으로 점점 줄여가시면요, 뭐가 나오냐? 1년 뒤 나의 목표, 6개월 뒤 나의 목표, 4개월 뒤 나의 목표, 그리고 이번 달 나의 목표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그 이번 달 나의 목표를 외치고 달성해야만 하는 그 이유는 그게 나의 5년 뒤 나의 모습을 달성할 수 있게 하는 가장 첫 번째 단추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그러면 목표를 달성할 것인가?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까지가 목표 달성과 목표를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파트였기 때문에 그렇게 힘을 들여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일부러 반대로 이제 시스템에 이 목표를 어떻게 이룰 수 있게끔 나와져 있느냐? 명단 작성표, 스케줄표, 고개더, 상담방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제가 아까 전에 시스템 툴이라고 얘기해놨던 이 부분은요, 적어놨다가요, 이거를 안내해 주시는 스폰서님들과 함께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라고 꼭 적어드린 거예요. 제가 이 계획을, 목표를 세웠어요. 그러면 이 목표를, 세부적인 계획, 이달에 내가 왜 디렉터를 달성해야 되는지, 여기엔 디렉터 이상 사장님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내가 달성해왔던 그 과정들을 한번 복기해 오면서 목표를 어떻게 구체화시키고 설정하는지를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이달에 디렉터를 달성하기 위해선 5천, 3천, 1,000 혹은 나로 인해 인생이 바뀌어 나가는 사람의 숫자가 최소한 9명이어야 됩니다. 최소한 9명이어야 돼요. 그 과정을 밟아보셨기 때문에 다들 아시죠? 그러면 그 9명이 어떤 확률을 통해서 나오는지를 아셔야 돼요. 우리가 여기에 하나를 여러분들이 만약에 쓰신다라고 하면 하나를 여기다 써주세요. 리스트라고 써주세요. 리스트. 내가 리스트업을 합니다. 처음에 내가 세부 계획을 세우는데 이 리스트업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어디를 보시냐? 이 리더, 아니면 내가 아직은 조그만한 목표를 직급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여기를 보십니다. 소비자, 애용하시는 분들. 자, 여기에 명수를 적으시는 거예요. 내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몇 명이 필요한가? 그러면 이 소비자에는요, 9명이 필요하다고 볼게요. 디렉터라고 했을 때요. 우리가 법칙, 네트워크 마케팅을 전달했을 때 20명의 소비자를 전달하면요, 이 평균의 법칙은 20명을 전달했을 때 그러면 10명 정도가 관심을 보여요. 5명 정도가 제품을 먹거나 사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1명 정도 정말 괜찮은 리더 사장님이 나오세요. 저 역시도 비슷한 확률이 되게 비슷하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아까 전에 몇 명이라 그랬죠? 20명을 전달을 하면 10명이 관심을 보인대요. 그리고 5명이 제품을 먹는데요.
그러면 저한테 지금 필요한 사람이 5명이면 9명이면 총 몇 명이 필요할까요? 내가 전달한 사람이요. 최소한 40명이 필요하겠죠. 이 과정들의 숫자를 써보시는 거예요. 내가 그런데 큰 핀을 도전을 한다. 큰 핀을 도전을 하신다. 그러면 나에게 필요한 리더의 숫자를 적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요. 역순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역순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러면 내가 몇 명에게 QI를 해야 되는지가 나와요. 예를 들어서 리더가 내가 이번에 이 비즈니스를 하는 데 있어서 나한테 리더가 3명이 필요해. 이 장소에 아직 리더십을 배우시고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 필요한 건 리더의 숫자겠죠. 그 리더가 A레그 1명, B레그 1명, C레그 1명이 최소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리더의 숫자에 3을 써볼게요. 그러면 사업자, 소비자 합쳐서 3이면 여기 몇 명이 있겠어요? 3명이 찾으려면 몇 명 발굴해야 돼요? 15명에 있어야 됩니다. 15명. 그럼 마찬가지로 쇼더 플랜을 하고 QI를 하는 이 사람들이 쇼더 플랜을 하는 사람이 몇 명이어야 돼요? 30명이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QI라고 약속을 해야 되는 사람이 60명이 됩니다. 나는 60명에게 이 비즈니스를 알리겠다. 쇼더 플랜을 하겠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세부 목표, 세부 계획을 세우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내가 내 확률을 알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평균을 알기 때문에 60명에게 예스를 받거나 60명에게 거절을 받거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60명을 알리는 그것이 나의 목표 달성과 일치한다. 거기에 걸맞는 목표를 세우셔야 돼요.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사업을 해오면서요, 제가 좀 잘못 살아왔나 봐요. 옛날에 그 유니스트를 만나기 이전에요, 정말 잘못 살아왔나 봐요. 그래서도 제가 리스트업을 했는데 이 약속이 잡히는 확률이 낮더라고요. 약속이 잡히는 확률이 낮았어요. 그래서도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약속이 잡히는 사람의 숫자, 아니면 내가 만나서 유니스트를 브리핑하는 숫자가 늘어날까? 이 부분을 정말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한 명 한 명을 정말 귀하게 여기기 시작했어요. 나에게 명단이 많지 않으니까 내 퍼스널에서, 직대에서 만나도 되지만 내 소비자, 뎁스로 파트너 한 명 한 명 있는 여기에서도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 그래서 목표는 뭐라고요? 이번 달 새로운 사람 60명에게 유니스티를 전달하는 데 있는 거예요. 60명에게 예스를 받는 게 아니라요, 60명에게 전달하는 걸 목표로 뒀다고요. 여러분들이 목표를 달성하는데 이 3가지가 너무나 중요해요. 목표를 세웠다, 그리고 내가 가슴이 뛰었다, 그리고 그 목표에 생길 수 있는 오해를 다 떨쳐냈다. 그럼 그 다음 실행 단계, 행동 단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이 3가지예요.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는 세부 계획, 그리고 목표 달성으로 이어지는 세부 계획, 그리고 3번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환경 전략 수집. 전 이 3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고 이 비즈니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의 목표를 세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세부 계획. 네, 보시면 비즈니스를 기우제하듯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발 하늘에서 괜찮은 소비자 한 명만 떨어져라, 제발 파트너 한 명만 떨어져라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세부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예를 들어 아까 전에 그렇죠, 9명의 제품을 먹는 사람을 찾겠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세부 계획인가요? 아니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세부 계획이 되려면요, 이렇게 하면 그게 세부 계획이 될 수 있습니다. 9명을 내 돈 주고 먹일 수 있는 경제력. 이거 상관없어요. 방법이 중요하지 않아. 난 뭘 정했어요? 9명을 먹이겠다. 뭐 예를 들어서 주둥이를 열고 먹인다. 네, 싫어해도 먹인다. 두드러 패가면서 먹인다. 사비로 먹인다. 뭐 상관없어요. 만약에 내가 목표를 세운다고 했었을 때 그게 통제 가능하게 세우면 좋아요. 9명에게 유니스티 제품을 먹는 사람이 9명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건 세부 계획이 아니라고요. 목표가 아니라고요. 내가 통제 가능한 행동의 형태로 기술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60명에게 알리겠다가 저의 목표와 일치하게 세워졌던 거예요. 이 장소에서 어떤 꿈을 꿨다, 어떤 목표를 가지셨다, 그러면 그 목표를요, 저 진짜 시니어 디렉터 가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할 시간에
어떻게 하면 시니어 디렉터로 갈 수 있을지 행동으로 기술된 통제 가능한 영역을 기술을 하세요. 그래서 최종미 대표님이 제가 시니어 디렉터에서 PD를 건너뛸 때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저 스폰서님, 저 진짜 PD 가고 싶거든요. 저 정말 PD 가고 싶은데 사실 최종미 스폰서님 먼저 물어봤어요. 최종미 대표님이 희철 PD 갈래 말래. 그 당시에 이종성 사장님이 저를 PD를 보내주셨어요. 어떤 얘기냐? 센터에 가면요 명예의 전당이라고 있어요. 명예의 전당이라고요. 근데 거기에 딱 2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딱 2자리가요. 근데 그 2자리에 왠지 우리 홈쇼핑에도 마지막에 몇 개 안 남았다고 하면 사고 싶어지죠. 똑같아요. 빈자리 2개가 비어 있는데 거기 내 사진이 박히고 싶은 거예요. 그 장면도 있네요. 거기에 제 얼굴이 걸려있는 그 장면도요 정말 제 인생에서 간절하게 상상했던 장면입니다. 그 장면을 정말 가슴 뛰게 꿈꿨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종미 대표님이 어느 날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희철 PD 가고 싶어? PD 갈래? 그때 여지없이 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저는 물어봤습니다. 안 가봤던 길이었죠. 몰랐죠. 그래서 저 진짜 가고 싶은데요. 그럼 저 가려면 뭐 해야 돼요? 그때 최종미 대표님의 대답이 너무나 심플했기 때문에 저는 딱 그것만 드렸어요. 하루도 빠지지 말고 한 달을 8명씩 만나봐. 갑자기 표정이 안 좋아지셨어요, 사람들이. 하루에 8명씩 만나라고? 자, 통제 가능한 목표라 그랬죠. 통제 가능한 행동이라 그랬죠. 8명을 만나라 그랬어요. 8명을 만나서 카드를 뺏어오라 그랬어. 만나라 그랬죠. 8명을 잘 만나라고 했어요. 아니면 그냥 만나라 그랬어요. 그냥 만나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날부터 제가 8명씩을 그냥 약속이 정해진 사람도 만나고요. 약속을 안 정해졌지만 그냥 찾아가서 만나고요. 그리고 내가 몰랐지만 그냥 지나칠 수 있었지만 인사를 먼저 건네면서 하루에 8명의 새로운 사람들을 채워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새로운 가치가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들에게 8명을 만나서 QI를 통해서 2대1 리크루팅을 잡아오라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통제 가능한 영역의 세부 계획을 너무나 깔끔하게 세웠기 때문에도 그냥 그것을 묵묵히 반복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통제 가능할 수 있는 세부 계획을 세웠다. 이것보다 중요한 거. 이거와 일맥상통하고 이거 연장선상으로 중요한 건요. 목표 달성으로 이어지는 세부 계획입니다. 여러분, 열차를 탔어요. 여기서 부산으로 가는 부산 SRT를 탔네요. 열차 딱 타는 순간 여러분은 부산에 도착할 수 있을까 고민하시나요? 아니죠. 자다가 중간에 못 내릴까 봐 걱정해요. 저는요. 자다가 못 내릴까 봐 걱정해도 이 열차가 여기까지 안 가겠지는 걱정 안 한다고요. 왜? 이 선로가 깔려 있으니까. 여러분이 목표 달성으로 이어지는 세부 계획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그 확률을 말씀드린 겁니다. 평균적으로 20명에게 얘기하면 10명이 관심을 보이고 5명이 제품을 먹거나 사업을 하며 그 중에 1명의 리더가 나온다. 내가 이 장소에서 3명의 리더를 원한다? 아니 10명의 리더를 원한다. 내가 원하는 리더의 숫자만큼 곱하기 20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들 모두를 그저 만나서 유니시티를 알리기 전까진 이 유니시티를 가지고 힘들어하지도 마시고요. 그리고 중간에 피드백을 스스로에게 혼자 하지도 마세요. 그냥 그 200명을 300명을 400명을 내가 필요한 숫자에 맞게끔 만나기 전까지는 이 비즈니스를 가지고 고민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미 그것을 반복하면 원하는 곳에 도달할 수 있게 스폰서님과 함께 상담을 통해서 결정한 그 목표면요, 그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저는 이 부분이 제가 이 비즈니스를 진행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부분이라 생각해요. 이게 뭐죠? 네, 권총이죠. 여러분들이 여기서 집중해야 되는 부분은 여기입니다. 트리거. 저 정말 게으른 사람이에요. 정말 게으른 사람이어서 제가 활동하는 반경에 있어서 이 트리거, 그냥 권총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총알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총알이 날아가요? 아니면 권총이 날아가게 해주는 거예요? 이 트리거를 잡아당기면 이 뒤에가 땅 때리면서 총알이 앞으로 나가게 해줍니다. 그 이후로 얘는 아무 일도 안 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비즈니스를 진행을 할 때 정말 많은 상황들에 처하실 거예요. 정말 많은 상황들에. 그런데 가장 힘든 게 그 시작입니다.
그 첫 발을 떼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 첫 발을 떼는 게. 그래서 저는 이 트리거, 제 비즈니스의 다양한 방면에 이런 전략들을 세워놨어요. 내가 가서 누군가와 약속을 잡자, 이게 아니라요. 예를 들어 이런 경우 있겠죠. 친구 누구한테 전화를 해야 돼요. 소비자한테 전화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소비자한테 전화를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요즘에 통화하는 거 두려워하시는 분들 진짜 많더라고요. 저 역시도 그런 사람이었나 봐요. 그런데 통화가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전화를 안 하고 이런 경우가 있었죠. 아, 그분 지금 통화 중일 거야. 네, 전화 안 하려고 별수를 다 써. 핸드폰 저 옆에 있는데 못 찾는 척하고 막 별수를 다 써요. 왜? 그 행동이 무서우니까요. 그 결과를 보는 게 무서웠어요. 이 통화가 예스가 될지 노가 될지 모르겠는 그게 무섭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60명을 70명을 정한 그 사람 모두를 만나자. 일단 이걸로 목표가 바뀌고 나서는 이제는 만나야겠다, 두려움 없어지더라고요. 그런데 그 두려움 앞에 게으름이 너무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매일같이 어떤 것들을 했냐, 9시 전에 차에 앉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9시 전에 집에서 나와서 차에 앉는 거예요. 앉아서 갈 데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우리 비즈니스가 너무 재밌어요. 처음에는요,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갈 데가 없는 게 아니라 오라는 데가 없는 거예요. 갈 데는 정말 많습니다. 갈 데는 많은데 오라는 데 없는 거예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요, 진짜 오라는 데가 너무 많아서 못 가는 데가 생깁니다. 그런데 처음에 갈 데가 없기 때문에 차에 딱 앉았어요. 갈 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일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전 처음을 뭘 하기 시작을 하냐, 저의 친한 친구들이나 편하게 전화할 수 있는 분들하고 그냥 일상적인 대화를 하는 걸로 시작을 했어요. 그걸로 그냥 정해놓습니다. 그걸로 정해놔요. 그래서 사람들이 제 전화를 받는 시간들이 정해져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그냥 그것들을 저는 이 비즈니스를 통해서요, QI를 해서 약속을 잡으려고 이러고 있잖아요, 초보자들. 제가 얼마 전에 같이 사업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제품을 나간 분이 지금 저 앞에 오른쪽에 있네요. 어떤 분이 있는데 자기 소비자들 중에서 이 관심을 보였던 사람이 있어요. 관심을 보였던 사람이. 그런데 그분한테 이미 한번 2대1 리크루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후속 조치를 전화를 해야 되는 건데 자꾸 전화를 안 하고 문자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만난 자리에서 앉아가지고, 사장님 지금 그분 전화 한번 해봐가지고 저한테 넘겨주세요. 근데 저 옆에 있고 제가 한다고 하는데 통화 버튼을 못 누르더라고.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걸 확인하기가. 그래서 그냥 눌렀어요. 제가 누르고 받았어요. 근데 그때 저분이 했던 행동이 더욱더 가관입니다. 통화를 했는데요, 안 받는데 좋아해. 휴, 안 받았다. 안 받았다. 그리고 그분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는데요, 정확히 10분 뒤에 핸드폰이 울리기 시작해요. 모든 진동에 그렇게 사슴같이 똘망똘망한 눈으로 봤는데, 아니면 또 기뻐해요. 이게 계속 반복되더라고요. 뭐가 그렇게 무서워서, 뭐가 그렇게. 그래서 내 행동을 그냥 딱 정해놓는 거예요. 전 이정훈 대표님도 옛날에 습관이 있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미팅 이전에는요, 뭐 어떤 것들을 하냐, 백미러를 봐요. 그리고 머리를 한번 딱 예쁘게 합니다. 그리고 넥타이를 세게 딱 짠매요. 네, 넥타이를 세게 해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한번 싱긋 웃고 나가는 게 루틴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 비즈니스를 만나서 제가 제일 힘들어하는 미팅이 있으면요, 항상 들어가기 전에 차 안에서 이걸 합니다. 이걸 한 다음에 네, 안녕하세요 이걸 하고 들어가요. 그리고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미팅을 들어갈 때 그 미팅의 대상과 비슷한 필요한 거기에 맞는 목소리로 들어가서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이것까지만 연습을 해요. 그리고 들어가면요, 그 다음부터는 그냥 알아서 시스템에서 듣고 보고 배운 걸 하는 거예요. 그런 전략들, 내가 여기도 보시면 목적이 지금 공간에 따라서 구분되어 있죠. 여기 딱 봐도 뭐 하는 공간 같아요? 여기 뭐 하는 것 같아요? 작업하는 공간 같아요. 작업하는 공간. 게임하는 공간이라고요? 네, 먼 눈에는 뭐만 보인다는 소리가 여기서 나옵니다. 네, 그리고 여기는 뭐 같아요? 네, TV 보는 공간이겠죠.
그리고 여기는 무슨 공간? 자는 공간. 그럼 여기는 뭐예요? 밥 먹는 공간. 그러면 내가 밥을 먹으려고 하면요, 밥을 차리는 게 중요해요. 일단 여기로 가야 돼. 여기로 가야죠. 그러면 나는 내가 밥 차리는 걸 징그럽게 싫어하는 사람이면 뭐만 정하면 되냐? 일단 부엌으로 가서 앉는다. 내가 일하는 걸 뒤지게 싫어하는 사람이면 나는 여기 책상에 앉는다. 이런 그냥 그 행동까지만 하면 알아서 술술술 풀려버리는 그 일들을 정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환경전략 수립에, 이거 누군지 아시겠어요? 처음 보는 분이죠. 초면이신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네, 맹자입니다. 맹자. 우리가 환경전략 수집에 누구보다 이미 익숙한 맹모삼천지교의 그 맹자예요. 저는 믿습니다. 인간의 본능은요, 의지보다 정말 세다고. 인간의 본능은요, 인간의 의지는 본능을 이길 수 없다는 걸 저는 기필코 반드시 믿어요. 그래서 환경 전략을 수집하는데 목숨을 겁니다. 허들이 있어요. 이분들 지금 허들을 넘고 있습니다. 쉬워 보여요? 어려워 보여요? 진짜 힘들어 보이죠? 뛰라고 해도 못 뛰겠죠? 그런데 이런 허들을 넘어가려고만 사람들이 몰두하다 보니까요, 이 허들에 이런 단추가 있다는 걸 몰라요. 높이를 내릴 수 있는, 높이를 낮출 수 있는 버튼이 있다는 걸 모르는 채로 마치 내가 올림픽 선수처럼 허들을 넘습니다. 허들을 넘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건 개인의 실력이 뛰어나심도 있지만 허들이 낮아지는 거가 훨씬 더 빨라요. 매번 내 한계를 뛰어넘자. 이번까진 넘었을 수 있겠지. 그런데 그 다음 허들은 못 넘었을 수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허들에 이 버튼을 조절을 해서 내가 쉽게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그 허들을 낮춰보는 전략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를 끊었습니다. 첫 번째, 이런 거 절대 안 했어요. 이런 거. 저는 공간으로 제 활동을 구분한 사람이에요. 집에서는 정말 잠만 잡니다. 집에서는 욕창이 걸릴 것처럼 누워 있어요. 그래서 제 모든 일이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집에 안 들어갑니다. 차가 제 작은 사무실이에요. 차에서 줌 회의하고요, 차에서 모든 것들을 다 하고 다 마무리되면 집에 들어가서 잠만 딱 자고 바로 나와요. 그래서 이 행동을 없애고요. 그리고 유튜브, 이런 쓸데없는 저희 영상들을 보거나 이런 아이디어를 얻는 것들을 빼고요, 모든 유튜브 보는 것들을 끊기 시작했어요. 쉴 때도 유튜브 안 봅니다. 그리고 게임은요, 게임 못 끊어서 한 1년 반 동안 욕을 엄청나게 먹다 보니까요, 게임을 끊는데 1년 반이 걸렸어요. 얼마나 그 목표가 하찮았으면 결국 겨우 이거 못 끊었을까요? 그리고 참고로 여러분들이 성장하는데, 환경 전략 수집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인생에서 필요 없는 인간 유형 정말 많습니다. 비판보다 비난하는 사람, 도움이 필요할 때만 찾는 사람, 책임지지 않고 남의 탓만 하는 사람, 동정심이 없는 사람, 비관적인 사람, 뒤에서 욕하는, 겉과 속이 다른 사람, 소문 퍼뜨리기 좋아하는 사람, 돈 빌리고 안 갚는 사람, 잘난 척, 그냥 읽으면서 벌써 스트레스 받죠? 그쵸? 근데 여기 파트 한번 봐봐요. 뒤에서 욕하는, 겉과 속이 다른 사람, 소문 퍼뜨리기를 좋아하는 사람.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컨택을 하는 과정에서 나옵니다. 컨택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사람들 나온다고요. 그러면 그분들을 거절받았다고 슬퍼하고 있어야 돼요? 내가 그 사람 이제 걸러낼 수 있으니까 좋아해야 돼요. 저 진짜 기뻤어요. 많은 분들이 인생을 살아오면 내가 왜 지금까지 이런 놈들이랑 친구를 하고 살아왔나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라도 알았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을 사귈 때 괜찮은 사람인지를 바라보고 사귄 게 아니라 그저 시간이 쌓였을 관계였다는 거. 그리고 이제 성공하려면 그런 사람들을 내 주변에서 빠르게 배제하는 게 내가 성공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그 환경 전략이 누구보다 중요하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노는 물을 바꾸라고 하는 겁니다. 쓰는 말과 만나는 사람과 가는 장소를 바꿔내는 것만이 여러분들의 허들을 낮출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줌 미팅, 소회의실, OM, SMP 이런 기존에 있는 시스템들의 목숨을 겁니다. 이 기존의 시스템에 안 가놓고요, 과외 받으시려고 하는 분들 진짜 많아요.
S&P 안 들어요. 그리고 와가지고 컨택 어떻게 하니에요? 랠리 안 가요. 그리고 자기는 꿈이 없대요. 글로벌 컨벤션 안 봐놓고 저는 아직 유니스티의 비즈니스를 모르겠대요. 그래서 저는 이럴 때마다 저는 이런 것들을 해놨었어요. 포기하고 싶을 때, 헷갈릴 때, 고민될 때, 열정이 없을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트리거들을 한 개씩 다 마련해놨어요. 이때는 무엇을 하는가? 열정이 없을 때 저는 유석준 사장님의 빅서세스라고 하는 책을 들으면서 제가 강의하는 모습을 상상을 해봐요. 항상요. 제가 열정이 없을 때요. 빠바바바바바 이 소리 나오자마자 전 너무 행복해져요. 그래서 그 CD를 듣는 것까지만 합니다. 고민될 때 제가 비즈니스를 만나서 정말 많은 고민했던 순간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기억나는 하나의 순간이 있습니다. 이 비즈니스를 진행을 하면서 너무나 힘들었던 정말 하루가 있어요. 제 리더십이라고 하는 부분을 다시 고찰하게 만드는 그 하루였는데요. 정말 쌓여서요. 이거 해결 안 하면요. 진짜 한 발자국도 못 나갈 것 같아요. 한 발자국도 못 나갈 것 같아. 그래서 그때 저는 뭘로 해놨냐? 그럴 때는요.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요. 최종미 대표님 있는 곳으로 가요. 그게 제 환경 전략이에요. 근데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날 최종미 대표님이 정말 바쁘게 상담 중이셨어요. 너무 바쁘게 상담 중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기다리는 동안 정말 진짜 이 정도 속도였어요. 최종미 대표님이 상담을 하고 있다가 저 기다리고 있는데 잠깐 지나가다가 아 맞다 희철 이거 한번 읽어봐 하고 갔어요. 희철 이거 한번 읽어봐라고 잡히는 책을 줬어요. 잡히는 책을 줬어요. 근데 그 책을 읽고 인생의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끝나고 난 뒤에요. 최종미 대표님이 다 상담이 마무리되고 저한테 와가지고 희철 무슨 얘기 하려고? 아 사실요 이만저만해서 이런 상담들 하려고 했는데요. 어떻게 그냥 지나가다 잡힌 책 한 권이 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줬다. 그래서 저는 이제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고민된 건요. 고민을 하면 제가 정말 파트너 선생님들한테 요즘 많이 얘기하는 거예요. 제발 쓸데없는 고민하지 말라고요. 쓸데없는 고민이 무엇을 의미하냐? 내가 실행을 함에 있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잘하는 걸까? 나 지금 잘하고 있는 게 맞는 걸까? 그럼 그분들한테 저는 이야기를 해요. 잘 하는 게 아니면 어쩔 건데. 리더는 정답만을 가져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설령 잘못했어도 그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게 저는 리더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잘하고 있는 거 못하고 있는 게 뭐가 중요해요? 잘할 수도 있었던 일을 그 고민하느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도 일단 하라. 그리고 나중에 완벽해져라라는 말을 정말 저는 가슴에 새기고 삽니다. 그리고 진행하는 과정에 지금도 부딪히는 새로운 실수들에 저는 이제 무섭지가 않아요. 왜요? 쌓아놨다가요. 최종미 대표님 근처에 있는 곳으로 가면요. 알아서 힐링이 되거든요. 거기서 해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상황에 그저 그냥 정해놓는 거예요. 지금 어차피 평범한 나와 대화해봤자 나온다라고 하면 이미 그건 고민이 아니다. 내가 나랑 이야기에서 나오는 답이 나오는 문제는요.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도 전 스스로한테 답을 구하지 않습니다. 스스로가 아니라 제가 답을 구할 대상에게 저의 마음이 어떤지를 묻는지만 가져가지 답을 찾으려고 고민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표를 가져가는 데 있어서 먼 길을 갈 거고요. 안 가본 길을 가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목표를 제대로 세우셨다면 안 가본 길일 거고 먼 길일 거예요. 그래서도 반드시 필요한 게 가이드입니다. 이 비즈니스에 내비게이션이 필요해요. 저는 비즈니스를 만나서도 지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항상 리더 사장님들이 왜 시스템이라고 이야기하는지를 정말 뼈저리게 느껴요. 똑같이 성장을 해나갑니다. 어떤 팀은요. 그 성장을 개인의 역량에 위임합니다. 똑같이 성장을 해나갑니다. 어떤 팀은요. 그 개인의 성장을 팀이 함께합니다. 누가 더 기꺼이 도전해보고 싶겠어요? 팀으로 함께하는 분들이 훨씬 더 기꺼이 부딪혀보고요. 상처도 좀 나보고요. 까짓 거 한번 실패도 한번 해보고요. 왜? 저 등 뒤에 백이 든든하거든. 내 뒤에는
메가월드 백이 있거든요. 박미주 스폰서님 백이 있거든요. 내가 지나가다가 다치면요 잡아주시겠지. 내가 지나가다 까짓 거 고생하면요 안아주시겠지. 이 든든한 믿음이, 그들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 방향이 저를 정말 열심히 정말 하염없이 유니시티 안에서 뛸 수 있게 만들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절대 나의 성장, 개인의 성장을 개인에게 위임하지 마십시오. 먼저 팀이 되십시오. 그래서 그 팀 안에서 기꺼이 부딪히시고 도전하시고 열심히 진행하시다 보면, 일단 목표를 정했어요. 방향을 따라서 멀리 가다 보면요 연료가 많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필요하죠. 그런데 여러분들의 꿈이 그 목표가 되어주실 거예요. 처음 넣은 기름이 되실 거라고요. 그런데 가다 보면 생각보다 기름이 적을 수 있습니다. 전문 용어로 앵꼬가 나는 경우가 생겨요. 저는 그래서 이 시스템, 나의 성장을 시스템에 친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배우는 게 목표 달성에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가슴 뛰게 꿈꿨으면요 정말 디테일하게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을 정한 뒤에, 그리고 막상 일을 할 때는요 뭐만 하셔야 되냐? 미쳐서 일만 하셔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일만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일하다 보니까 다 떨어져 버렸네. 그래서 간혹 가다가 스폰서님들이 이거 해주러 오시잖아요. 비상급유. 하다가 막 두드려 맞고 열정 떨어져가지고 이제 막 안 나오잖아. 벌써 막 어깨가 땅바닥에 쳐져 있잖아요. 그럼 스폰서님이 가서 인공호흡 해주죠. 자,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자, 연 2회 1회 한정입니다. 아무리 좋은 보험회사도요 연 5회까지예요. MG 손해보험 뭐예요 이거? 제한 없음. 이런데 안 좋은데요. 안 좋은데요. 자, 연 5회.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그냥 자동차 급유도, 비상급유도 이렇게 한정돼 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저 역시도 그랬어요. 스폰서님들이요 계속 그 열정을 불어넣었어요. 근데 결국엔 비상급유로 넣은 엔진 가지고는요 주유소까지밖에 못 가더라고요.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매 순간 열정을 불어넣는 그 시스템과 원동력을 가져가시는 게 목표를 기필코 끝까지 이뤄내는데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스템에 미쳐 있으라는 거예요. 대단히 규모의 미팅에 미쳐 있지 않은 분이 성공한 꼴을 보지 못했던 이유는 거기까지 가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왜? 앵꼬 났으니까요. 다 떨어져서 거기까지 못 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의 목표를 세우고 제가 이 비즈니스를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저는 항상 이 과정들을 매번 반복을 합니다. 매번 가슴 뛰게 꿈을 꾸고요. 원하는 것을 정말 디테일하게 상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상상한 것을 바탕으로요 그 곳에 도달할 수 있는 세부 계획들을 디테일하게 적어요. 그리고 그걸 행동으로 기술을 합니다. 몇 번 어떤 행동을 해야 그것이 이루어지는지를. 그리고 나서요 정말 미친 듯이 이제는 생각을 안 하고 뛰기만 해요. 그걸 우리는 무아지경이라고 합니다. 무념무상이 아니에요. 꿈이 없으시는 분들은 무념무상으로 사업을 하시는 겁니다. 무아지경으로 하시는 거예요. 무아지경으로. 그냥 내가 계획을 세울 때는 철저하고 가슴 뛰게, 하지만 뛸 땐 가볍게. 전 이걸 항상 철칙으로 여겨요. 그래서 내가 뛰다가 머리가 고민이 될 때 이 고민을 옆으로 치워놓고요 그저 뜁니다. 제가 처음에 정했던 그것을 이뤄내기 전까지, 그 행동들을 다 하기 전까지는요. 그리고 나서 다시 저녁이 됐었을 때 이제 오늘 밀어놨던 그 고민들을 가지고요 어떻게 한다? 스스로에게 답을 구하지 않는다고요. 이걸 나중에 스폰서님들에게 만났을 때 시스템에서 내가 아직 넘어가지 못한 이 포인트를 어떻게 해결해 보지라고 한 줄로 쓰고 자요. 고민이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만났을 때 정말 조언으로 한 번씩 구하다 보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고민할 시간들이 없어지는 것들을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미쳐야 미칠 수 있다, 미친놈 소리 들을 만큼 몰입해야 궁극에 이르게 된다는 말을 저는 믿고 체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꿈을 꾸는데 저는 제가 얼마 전에도, 어제도 이 애프터에서 파트너 사장님들이나 형제라는 사람들한테 말씀드렸던 거예요.
제가 이 비즈니스를 진행을 하면서 가장 슬픈 순간이 뭐냐? 팀이 한꺼번에 미치지 않는 팀을 볼 때가 가장 슬픕니다. 꼭 각자가 각자 목표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요, 이 사람 미칠 때요, 여긴 죽어 있어요. 이제 이 사람 막 해놓잖아요, 옆에 죽어 있어. 그래서 한 번도 그 팀 전체가 한 번에 미쳐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서로 서운함만 쌓여가요. 나 이렇게 열심히 할 때 쟤는 뭐해? 나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저분은 안 도와주고 뭐해? 그 광경을 볼 때마다 정말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조금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꼭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나도 많았어요. 왜? 지금 메가월드 그룹 전체가 미쳐 있습니다. 이 모두가 미쳐 있는데 나 혼자 목표를 가지지 못해 미쳐있지 못하는 것만큼 슬픈 일이 없기 때문이에요. 정말 든든하게 여러분들의 뒤에서 마음껏 도전하고 뛰라고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 환경 속에 얻어낸 결과를 마음껏 축복해 줄 수 있을 만한 멋진 함께 우리라는 시스템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정말 미쳐서 도전하시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 고민하지 마시고요. 그저 발로 뛰시면 어느샌가 누군가에게는 미친놈 소리를 들을 겁니다. 그런데 그 미친놈 소리의 끝에 내가 원하는 인생의 끝인 그 궁극의 나의 원했던 꿈이 여러분들의 미래와 함께 할 것입니다. 저 역시도 다시 한번 꿈을 꾸고 있고요. 여러분들과 그 미친놈 소리를 같이 들어가기 위해서 오늘 저도 열심히 뛰고 있어요. 저의 꿈이 누군가에게 꿈이 되었던 것처럼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이 꾸는 이 1000개의 꿈이 세상을 꿈꾸겠습니다. 감사합니다.